Nordicus. 앞선 이야기에서는 바이킹 시대를 스칸디나비아의 가장 중요한 시대로 꼽았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세계 2차 대전을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고대와 현대의 스칸디나비아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게 한 사건들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이후 모든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 또는 북유럽 사회 모델이라는 개념을 비로소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의 초기 개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만 1930년대 프랑스에서 먼저 실시된 시스템입니다. 그 후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과 미국,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 개념을 받아들였으며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은 당시 긴박했던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를 전부 전쟁 중립국으로 만듭니다. 1차 대전을 통해 중립국으로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였고, 노르웨이의 경우 독일의 공격으로 상선에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스칸디나비아의 물자 공급 라인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었으며, 덴마크나 스웨덴 모두 전쟁의 간접적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중립을 선언하고 있던 나라들이지만 모든 나라들을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전후 복구 및 발전 과정에서 비록 중립국이어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개념과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 동맹, 징병, 방어시설, 군사훈련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립국의 개념과는 좀 다른, 중립국일수록 더 전쟁에 대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당시 건설된 방공호나 지하기지, 물자 저장소 등은 오래된 건물에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저도 창고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중립을 표명한 덴마크는 독일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까지 하였지만 침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 공식 서류에는 16시간이라고 기록합니다만 약 2시간 후 아주 빠른 항복을 합니다. 16명의 사상자로 기록된 전투 이후에는 지속적인 저항으로 바뀌었으며 유태인의 스웨덴으로의 탈출 작전이나 연합국의 D-Day 작전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독일의 군수 공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덴마크는 연합국의 해상 봉쇄 작전으로 원자재 라인이 끊김에 따라 자국의 생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전후 화폐 개혁과 4만 명의 반역자를 처벌하고 이 중 70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침공 후 1940년 4월 9일 독일은 노르웨이를 침공했습니다. 주된 전투는 노르웨이의 진군에 있던 연합군과 독일의 전투였습니다. 연합군이 패하자 재빠르게 항복을 결정하였으며 노르웨이 국왕과 왕실, 정부 주요 인사는 영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노르웨이는 연합국을 공격하는 거점으로서 중요하였으며 노르웨이의 입장은 약 10,000명에 달하는 희생과 자원을 빼앗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전후 약 5만여 명이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고 25명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시기 스칸디나비즘에 대한 운동도 일어나 1946년에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 1952년 노르딕 컨실과 북구 패스포트 동맹 등 변혁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도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중립의 결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Playing One Against the Other 이라는 정책은 양측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독일 해군에 물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영국에도 공급하였습니다. 관점에 따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스웨덴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전쟁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미미한 피해로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국가의 정책은 전후에도 남아 중립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가 필요 없던 사회 기반 시설은 유럽의 재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5, 60년대에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복지국가 설립에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중공업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냉전 시대가 끝난 몇 년 후인 1995년 스웨덴은 EU에 가입함으로써 과거의 중립 정책은 중단됩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
가장 복잡한 세계 대전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핀란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세 개의 독립된 분쟁에 시달립니다. 겨울전쟁, 계속전쟁, 그리고 라플란트 전쟁이 그것입니다. 분쟁 초 핀란드는 소비에트 동맹의 주둔지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침공을 받았고 1940년 모스크바 평화조약으로 겨울전쟁을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군사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의 러시아 침공과 시기를 같이 한 핀란드의 영토 회복 전쟁인 계속전쟁, 그리고 전쟁 후반 독일과의 라플란트 전쟁을 끝으로 핀란드에서도 총성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는 적은 인구에서 약 8만 명의 희생이었습니다. 전후 핀란드는 중립을 유지한 채 자유경제정책을 실시하고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빛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각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국의 영향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전후 중립이라는 정책을 표명하였고 스칸디나비아를 하나의 커다란 집단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꼈으며 모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 그리고 비슷한 각국의 문화는 같은 시기,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경험한 공동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바이킹 시대에 그들의 선조들이 느끼고 경험했듯 10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도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을 서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